들이받는 소 이런 얘기 나와요. 국내면서 중징계 권고, 장한 갈등, 일촉즉발, 친한파. 소위 국내힘은 두 개의 어떤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치인 집단이 있습니다. 친한파냐, 친윤파냐. 여기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중간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현재 당대표, 권력을 쥐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이 이 친한파를 겨냥한 징계 수위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이 감사하고 있는 건데 그에 앞서서 친한파로 분류되는 김종혁 당협위원장에게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다수의 언론 매체에 출연하여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습니다.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습니다.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 줌도 안 된다면서 폄하했습니다. 종교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사이비 교주 명령을 받아 입당한 사람들 등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을 하였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결론은 오늘 나오지 않을 건가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제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을 발동한다는 건 내년 당장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을 앗아간다라는 뜻이고 사실상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손발을 묶는다라는 의미라 상당한 중징계입니다. 자, 일단 뭐 때문에 이렇게 중징계를 내렸는지 또 좀 궁금한데 그 논란이 되는 발언이 지금 있나요?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이 징계했던 그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이죠. 들어보시죠. 80년대, 90년대 쭉 봤는데 네.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연설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없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대개 보면 극우단체의 그 정치인들 연설할 때 히틀러가 연설하는 거 그 연설하고 너무나 유사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이 뭐 거기를 보고서 흉내내서 한 건 아니겠지만 그 이미지나 막 그 고함을 치르고 막 제스처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진짜 그냥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찬타. 장동혁 당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발언이 문제돼서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가 나온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국민의힘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었잖아요. 그때. 네네. 당시 여상원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이었잖아요. 검토해서 이 정도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별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장동혁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비판한 발언. 그렇죠. 저게 8월이었고 그 후에 아마 결론을 내렸는데 이걸 그러고 나서 지금 윤리위원장이 공석 아닙니까? 네.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내년 1월 중순까지인가가 임기였는데 그만두라고 해서 지금 공석인 상황이고요. 지금 어제 장동혁 그 전 최고에 대해서 당원 자격 정지 2년 권고 결론을 내린 사람은 당무감사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지금 윤리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자격정지 2년까지 갈 상황인가요?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윤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특히 당내 어떤 권력 구도 갈등을 보면 김종혁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 친한파로 아주 색채 강한 친한파로 분류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신종 입틀막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도 못하냐. 아니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 가지고도 당시 그 친한파였던 장동혁 사무총장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도 얘기 못하면 건강한 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옹호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당시엔 친한파였어요? 그렇죠. 사무총장 하면서. 1년 전에. 그렇죠. 근데 1년 후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게시판 문제 가지고도 지금 어제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안 낸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뭐 그러면서 굉장히 과격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들이받는 버릇 가진 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물론 성경을 인용한 거라고는 합니다만 이 소나 이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지칭하는 건지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칠고 과격한 발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나오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보수의 품격 이런 거는 사라진 지 오래구나.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대로라면 당원 게시판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김종혁 전 최고가 이 정도 비판을 팩트를 기반해서 비판을 하는 건데 건강한 당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본인이 얘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본격적인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발표하기 전에 일단 친한파로 분류되는 김종혁 위원장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겁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 가운데 SNS에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입니다. 들이받는 버릇 가진 소,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는 문구를 인용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당장 이 맥락을 잘 아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반발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저 말이 본인과 친한파를 향한 발언이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는 본 거죠. 이번에 중징계받은 김종혁 당협위원장 반발했습니다. 돌에 쳐 맞아야 죽을 소가 누구냐? 한동훈과 나냐?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징계 결정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가처분 신청하겠다 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응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에게 맞서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직 한동훈 전 대표가를 겨냥한 이른바 이 당원 게시판 징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 어찌 보면 뭐 사전 예고판 같은 거죠. 친한파 한 명을 당원권 정지 2년을 내린 건데, 자 법률가로서 봤을 때 정혁진 변호사님, 이 발언의 적절한 징계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법률가를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무섭다. 말 잘못하면 돌로 쳐 맞아 죽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 다행히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서 망정이지, 만약에 제가 국민의힘 당원인데 누구한테 들이받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하면 돌로 맞겠다는 거 아닌가? 죄 없는 사람이 뭐 돌로 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는데 저는 어쨌든 돌 맞기 싫고요. 그다음에 이호선 그 위원장이, 당무감사위원장이 어떤 분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대 법대 교수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법대 교수님이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 왜냐하면 김종혁 위원장 이야기한 게, 뭐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게 뭐 약간 오바했다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저 정도 이야기도 하면 안 됩니까? 저 정도 이야기하면 돌로 맞아야 됩니까? 당대표 비판하면 돌로 맞아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럼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호선 교수님이 아마 국민대에 헌법 가르치실 텐데, 그런데 저런 마인드 가지고 헌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나? 일단 그것도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 들고,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 드냐면요. 적군이 앞에 있는데 당파 싸움하는 조선시대 보는 것 같아요. 임진왜란 앞에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뭐 둘로 나뉘어가지고 한 명은 일본에서 그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방비하자 하고, 어떻게 외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 망할 뻔했는데 지금 그 상황하고 국민의힘 상황이 뭐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강한 비판, 개인적 견해 주셨는데요. 돌로 쳐 죽일 것. 양태경 변호사님, 이 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선 감사위원장의 글이에요. 들이받는 버릇을 가진 소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는 어떤 문구를 어디선가 인용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를 이제 인용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건 누가 봐도 이제 친한계,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따르는 이제 친한파를 겨냥한 말이죠. 친한파를 겨냥한 말이다. 예, 저는 뭐 거의 모든 국민이 저렇게 해석하실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무감사위원장은 뭐 일종의 이제 뭐 굳이 국가 구조로 보면 약간 검찰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그거를 이제 공고를 한 거고, 실제 이제 그거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제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할 텐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저렇게 과격한 말을
SNS에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뭐 그 게시판 그 혹은 좀 뭐 별도로 하더라도 저는 뭐 김정혁 전 최고위원의 한 저런 발언은 충분히 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특히나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확립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저런 발언까지 그것도 뭐 굉장히 그래도 나름 완곡하게 비판을 한 거에 대해서도 저런 2년 정지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당에서 나가라, 이제 어떠한 당직도 맡지 말라라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걸 보면서 저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막 그 지금 막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에 비해서는 민주당이 훨씬 건강한 정당이구나라는 참 안타까운 안심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알기로 73년 4월 소띠 아닙니까? 그렇죠. 73, 4월이 소띠잖아요. 곽태윤이 무슨 띠예요? 돼지띠죠. 돼지띠. 다행히 소 아니네. 소띠인데 공공연하게 들이받는 버릇을 가진 소는 돌로 쳐 죽이겠다. 물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가만히 있어봐. 무슨 띠냐. 4월생 소띠다. 소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교롭게 소띠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리고 들이받는 버릇을 가진 소 돌로 쳐 죽이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돼지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2년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고 권고하는 거죠, 권고. 그럼 이게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이 돼야 되고 또 최고위까지 이게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첫 단계에서 이제 당원권 정지 2년이라고 된 건데 굉장히 중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당내에서 여러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저는 이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 총력을 모아가지고 사실 백병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탱크에 정말 맨손 수류탄 들고 싸우는 기분인데 우리 사단본부에서 지금 우리 군사끼리 지금 총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단본부에서 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그 군인들이 어떨까요, 기분이? 힘이 빠져요, 진짜. 예,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호선 감사위원장이 인용한 성경 문구를 우리 제작진이 찾아서 올려줬습니다. 좀 표현이 쉬운 성경으로 번역이 된 문구군요.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해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그 소의 고기는 먹지 마라. 하지만 소의 주인에게는 죄가 없다.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미친 소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소는 마땅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 고기는 먹지 마라. 하지만 소의 주인에게까지 죄를 묻지 말라. 라는 어떤 자비의 말씀인데 소가 남자나 여자를 이란 말을 뺐어요. 들이받는 버릇을 가진 소. 그러니까 원문과도 좀 달라요. 그 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글입니다. 그 원문과도 좀 많이 달라졌네요, 김정우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이제 굳이 그런데 딱 듣는 순간에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다 알겠다니까요. 소띠잖아요. 예, 소띠일 뿐더러 계속해서 비판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들은 거 아닙니까? 누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강호필 그 사령관이 또 전달을 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내부에서 소위 김정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뭐 징계 공고라고는 합니다만은 이건 정치 생명 끝장내겠다라는 수준이에요. 2년이면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데 내년에 뭐 당협위원장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공천권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블로그를 제가 보고 있는데 원문 다 썼네요. 출애굽기라고 출처도 쓰고 원문도 다 썼네요. 네, 그래서 어제부터 성경 구절이다, 뭐 출애굽기의 구절이다는 얘기는 다 돌았던 이야기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그 원문의 뜻한 바대로 해석이 안 되고 지금 당에서 징계하는 이 상황에 견주어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과연 성경 구절 그대로의 의미인 것이냐. 그런 점에서 너무 과격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장혁 대표는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고 변화할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당명도 바꾼다는 얘기까지 심지어 네네. 나오던데 그럼 뭐하냐 이런 식으로 징계하고 소위 본인도 마치 정적을 제거하려는 듯한 모습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대표를 위시해서 보이는 그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해석이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자 친한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지아 의원 친한파죠.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다. 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할 수 있는 절차 다 밟아.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는 장동영의 영혼판 것 양다리 등 표현으로 인격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대표의 인격을 모독했다. 낙인 찍기, 선동 등 전형적인 자기 정치다라며 중징계를 했습니다. 본편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그러면 당원 게시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결정된 것과 이게 사실은 본편이잖아요.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한 친한파는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는데 그 친한파의 사실은 뭐 리더인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당원 게시판은 그러면 얼마의 징계를 내릴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그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양태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국민의힘 당원 당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감사위원회는요 검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2년 자격 정지를 권고했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에서 구형한 것과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가 이제 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뭐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이런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법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뭐 가처분도 하고 가처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본안 소송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이게 그 재량을 넘어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한번 그 청구를 해가지고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당 안의 일을 갖고 밖으로 소송 간다. 최악의 경우인데. 아니, 그런데 우리는 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뭘 언제 봤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 쫓겨날 때 뭐 비슷한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반전이 있었고 또 반전이 있었고 그랬던 게 2022년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한 내년쯤에 그 다시 되풀이되는 것인가? 저는요. 우리나라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당에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을 줄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내년 이제 지방선거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국민의힘 리더십에 그야말로 지도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들지 않나 싶습니다.